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요즘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서 가져온 숨결 같은 것들입니다. 그 첫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공지영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아,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네, 무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여자, 그리고 3명을 살해한 사형수.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조합이에요. 그렇죠. 이 사회의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교도소의 그 좁은 만남의 방에서 만나면서 서로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들의 이야기를 그냥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이 만남이 과연 어떻게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그 심리적인 변화. 네.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들의 시간을 따라가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한 명은 문유정. 네. 겉으로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유한 집안에 대학 교수라는 번듯한 직업까지.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위스키에 수면제를 털어넣으면서 삶을 끝내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유정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핵심인데요. 그녀는 평생을 불량품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불량품이요? 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냉랭하죠.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으니까요. 이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경험이거든요. 와, 그 상처가 정말 깊었겠네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상처가 더해집니다. 바로 15살 때 가장 믿었던 사촌 오빠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죠. 그 기억이 그녀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삶은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견뎌내는 고통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정윤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네, 이름 대신 가슴에 서울 3987이라는 검은 글씨가 새겨진 사형수죠. 이문동 모녀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상태예요. 희망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부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희망 같은 건 오히려 지옥이니까요. 괜한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큰 절망을 맛보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걸 이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은 모든 걸 가졌지만 죽으려 하고 다른 한 명은 죽음 앞에서 삶을 거부하고 완벽한 거울상 같은 두 사람이죠. 그런 두 사람을 유정의 고모인 모니카 수녀가 억지로 만나게 합니다. 첫 만남은 당연히 최악이었겠죠.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하죠.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습니다. 서로 경멸하는 눈빛만 오갔을 것 같은데요. 네, 유정은 속으로 윤수를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윤수는 또 윤수대로 다시는 오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죠. 서로에게 어떤 기대도 관심도 없는 그냥 의무적인 만남? 맞아요. 유정은 약속된 한 달만 딱 4번만 채우고 이 지긋지긋한 방문을 끝내려고 했고요. 이런 관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관계의 변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균열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의 그 단단한 벽에 균열을 낸 건 그들 자신이 아니라 완전히 외부의 충격이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요? 네, 바로 윤수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그 파출부 아주머니의 늙은 어머니가 윤수를 찾아온 겁니다. 이 장면은 정말 대본을 읽으면서도 숨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딸을 죽인 원수를 마주했으니 당연히 저주를 퍼부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 할머니의 말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맞아요. 할머니는 윤수를 찢어 죽이고 싶지만 용서하러 왔다고 말해요. 용서요? 네. 그런데 막상 그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은 다는 못하겠다면서 울음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을 남깁니다. 그때까지 죽지 말고 있어라. 네,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할 때까지, 그때까지 죽지 말고 있어라. 정말 역설적인 말이에요. 죽이고 싶을 만큼 밉지만 죽지는 말라니.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불완전한 용서라는 점이에요. 만약 할머니가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아직은 다 용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 속에는 윤수를 언젠가 용서받아야 할 인간으로 인정하는 그런 존중이 담겨 있는 거죠.
평생 쓰레기, 버너로 불리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네. 그 순간 윤수가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죠. 난생 처음으로 타인의 고통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유정에게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바로 그 점이 놀랍습니다. 유정은 윤수가 더 이상 그냥 뉴스에 나오는 괴물이 아니라 자신처럼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며 무너질 수 있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의 무너지는 모습에서 혹시 자신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녀가 먼저 자신의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상처를 꺼내놓죠. 난 15살 때 사촌 오빠한테 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네, 이 끔찍한 고백을 하필 사형수인 그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그에게? 바로 그가 사형수이기 때문이라는 게 역설적이죠. 윤수는 그녀의 사회적 관계망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녀의 고백을 듣고 소문을 내거나 그녀를 판단하거나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일종의 완벽한 비밀 폐기장 같은 존재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유정의 그 충격적인 고백이 이번에는 윤수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도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는군요. 네. 거리에서 죽어간 동생 은수 이야기, 사랑했던 여자 에란, 그리고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살인사건의 진실까지 모두 털어놓죠. 물론 그의 이야기가 그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하죠. 그는 분명 가해자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변명이 아닌 고백으로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정은 그걸 판단 없이 들어주었고요. 비로소 두 사람은 교수와 사형수가 아니라 그냥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의 만남이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바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군요. 네, 서로에게만큼은 어떤 편단이나 평가 없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깊은 이해와 공감의 경험이 이들에게는 구원이자 행복이었던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두 사람 모두 정말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윤수의 변화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식사 때마다 밥풀을 몰래 이겨서 십자가를 만들고 네, 그리고 자기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하고 얼마 안 되는 영치금을 쪼개서 산골 아이들에게 보내주기까지 하죠. 그 행위들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해서 죄를 씻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아, 세상과의 연결. 네. 자신이 죽더라도 세상에 무언가 의미 있는 걸 남기고 싶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살고 싶어졌어요. 네, 희망은 지옥이라던 남자가 말이죠. 유정도 마찬가지로 변해요. 윤수를 살리려고 검사인 오빠를 찾아가고 심지어 17년간 증오했던 엄마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요. 이건 정말 그녀에게는 자살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 힘든 일을 시도했을까요? 그건 윤수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자기 희생적인 기도였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 하느님이 예쁘게 봐서라도 그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죠.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잠시 희망을 갖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요. 네, 윤수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했으면 됐는데 전 그걸 너무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아, 타인과의 진실한 관계, 즉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정은 그의 죽음 이후에 더는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가 남긴 약속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몫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네, 그리고 용서라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쩌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절박한 몸부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청취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윤수가 마지막에 얻은 그 구원과 행복은 과연 진정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이 만들어낸 절박하고 아름다운 환상은 아니었을까요? 한 인간의 마지막 변화가 그의 평생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